갱년기를 앞둔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지. 자연적으로는 이제 안 돼요. 갱년기 전후에 예뻐지는 시술은 좀 다르다. 우리 다 아는 꼭 같이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네, 안녕하세요. 종이 비행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도 원장님이랑 같이 콘텐츠를 찍으러 왔는데 그때 갱년기 반응이 아주 핫해서 딩크를 선언하셨던데 아직 그러면 안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선생님이 워낙에 동안이라서 제가 또 선생님 무슨 시술을 하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갱년기를 앞둔 우리 쫑쫑님들이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지 좀 물어보려고 왔거든요. 동안의 조건이 뭘까요? 같이 이제 나이 드는 40대 네. 초반? 네. 저는 벌써 40대 중반이랍니다. 아무리 동안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하루하루 내 피부가 처지고 나이 드는 게 느껴지기는 네. 해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오는 신체적인 변화, 얼굴이 너무 열이 올라요, 뭐 관절통이 생겼어요, 몸이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이런 변화들로 오기도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얼굴이 늙어요, 못생겨져요,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처져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거울을 보여드려요. 그리고 제가 네. 딱 짚어드리고 지금 현재 나이나 기대 노화 상태보다 가속화되는 분들이 있고 그 시점이 40대 중반에 오는 분이 있고 후반에 오는 분들이 있고 폐경이 좀 늦게 선천적으로 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에스트로겐이 50대 중후반까지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50대 중반까지 생리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달라요. 외형적으로도 시술도 안 했다고는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50세 전후 개개인의 갱년기 시점에 따라서 피부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시점이 있고 그 시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알고 내 나이에 맞는 피부 시술은 어떤 건가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20, 30대 받던 시술이랑 또 우리 40대 이후에 받는 시술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지죠. 그럼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죠? 특히 20대 뭐 초중반 환자분들이 오면 할 거 없다고 말씀드려요. 어쨌든 클리닉을 찾는 목적은 예뻐지는 거잖아요. 20, 30대 환자분들은 피부가 문제는 아니에요. 피부 자체는 웬만하면 여드름성이라든지 아토피를 앓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이 제일 일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기고 피부는 자연적으로 광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작은 눈이 컴플렉스거나 콧볼이 넓어서 컴플렉스거나 그런 것들을 어떤 성형적인 성형 수술로 예뻐질 수 있죠. 피부 레이저, 리프팅을 한다고 해서 얼굴이 달라지거나 그럴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 30대는 오히려 피부 시술이 주가 아니라 예뻐지고 싶다면 뭐 성형이라든지 다른 시술을 추천을 하는 편이고 하지만 이제 우리 40대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갱년기 전후에 예뻐지는 시술은 좀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 하면 돼요? 개개인마다 타고난 피부에 따라서 일단 다르고 나이대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피부 타입을 떠나서 갱년기 전후에 이제 피부의 문제는 내 피부가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노화가 된다는 건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잘 못 받으면서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뭐냐면 피부의 수분감과 탱탱함을 유지시켜주는 게 우리 다 아는 콜라겐하고 히알루론산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갱년기 전후로 이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콜라겐이 빠지니까 피부가 이렇게 볼륨이 죽어요. 볼륨이 줄으면서 이제 피부가 처지겠죠. 또 콜라겐이 빠지면 피부가 얇아져요. 얇아지면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생기겠죠. 그러면서 똑같이 표정주름을 짓고 웃어도 자국이 남는 거예요. 피부 자체 얇아지는 거, 잔주름, 그 다음에 이렇게 처지는 거, 이 모든 게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감소 때문이다. 그 다음에 계속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20, 30년 받았을 때랑 4, 50년 받았을 때랑은 그 에너지가 다르겠죠. 그쵸. 계속 밑으로 얼굴이 이제 처지는 거예요. 뼈조차도 조금씩은 납작해지고요. 미세하게. 얼굴형 자체도 옆으로 넓어지고 왜 나이 들면 얼굴 커진다고 하는 게 뼈 구조 자체도 약간 넓어지고요. 사실 그거보다도요. 뼈를 덮고 있는 우리 피부가 이 액자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중심점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존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중심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눈 밑에는 인디언 밴드가 생기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팔자주름이 생기고 턱 라인은 U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전체적으로 둥그레지고 눈 밑, 팔자, 마리오네트라고 하죠. 입가 이렇게까지 주름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아 완연한 중년의 얼굴로 노화된 얼굴로 변하는구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랍니다. 네. 아직 종이님은 너무 예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또 40대 초중반에도 이렇게 예쁠 수 있으나 네. 직업적으로나 뭐 연예인이 아닌 이상은 계속 시술을 받고 이러기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어머 내 얼굴이 이렇게 됐네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급하게 이제 클리닉을 찾죠. 안티에이징 시술이나 이제 피부 관리 그때 정도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뻐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상 유지. 네. 가장 고민되는 게 저는 40대 되니까 피부가 보이면은, 얇아지고 잔주름이 작아지고. 생기면서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끼기 시작하고 음. 모공도 늘어지고 늘어지고. 네,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고주파 리프팅이 됐든 초음파 리프팅이 됐든 리프팅 시술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열 에너지에 근간해서 얼굴을 이제 수축시키는 시술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리프팅 시술은 너무 장비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십수의 어떤 장비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 이름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리프팅이라는 거는 열판에 생고기를 놓으면 익잖아요. 네. 오그라들면서 익죠. 이제 그 원리예요. 부들부들하고 넓게 퍼진 생고기가 열을 적당히 가했을 때 이 단백질이 응고가 되면서 오그라든단 말이죠. 물리적인 수축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 물론 이제 고기를 익히는 것처럼 화상은 입지 않는 적당하게 피부에 에너지를 주는 정도의 열을 쓰긴 하지만 첫 번째 원리는 1차적인 물리적인 그냥 효과예요. 그냥 고기를 열판에 익혀서 오그라뜨리는 거예요. 수축시키는 거예요. 다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매개가 초음파가 됐을 때는 울세라가 되는 거고 그 열을 일으키는 매개가 고주파가 됐을 땐 뭐 써마지, 서펙트 이런 고주파 시술이 되는 거고 그 매개가 뭐 전자레인지 열, 마이크로웨이브가 됐을 땐 요새 새로 나왔던 장비들 중에 하나인데 온다 이게 되는 거고 물리적인 그 매개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시작점은 그 열을 가해서 피부를 수축시킨다. 두 번째 원리는 피부 안에 손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열을 줘서 콜라겐이나 피하 지방층에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럼 데미지를 입고 난 후에는 물론 균일하고도 안전한 데미지예요. 그래서 손상을 입고 나면 세포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 뜨거. 그러면 재생을 하겠죠. 손상받았으니까 새롭게 세포를 만들어야지 해서 새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아주 좋은 의미의 유착, 단단해지는 유착이라든지 이제 상처난 어떤 피부 세포들이나 피하 지방층의 그 조직 사이사이들이 엉겨붙어요. 좋은 의미로 엉겨붙고 유착이 생기면서 콜라겐 리모델링, 세포 재생, 리프팅되는 원리가 한 2, 3주 동안에 즉각적인 열수축 효과도 있지만 한 달에 걸쳐서 계속 재생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팅은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이제 초음파나 이런 센 리프팅을 추천해드리고 너무 얇은 분들은 그런 이제 유착이라든지 재생 효과가 너무 또 강하면 오히려 이렇게 볼페임이나 너무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종이님 같은 분도 센 초음파는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써마지라든지 아니면 울세라의 약한 버전, 열 수축 효과를 노리는 리프팅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장비 시술이라고 하죠. 고주파 시술이 됐든 초음파 시술이 됐든 얼굴을 뭔가 장비로 내 피부 안에 재료를 가지고 내 세포를 깨우는 그런 시술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내 재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자가 재생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내 피부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스킨 부스터 시술, 필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피부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콜라겐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한 부위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 시술을 두 번째로는 추천을 해드려요. 사실은 필러도 스킨 부스터예요. 우리가 필러를 이물질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스킨 부스터를 쓸 때 히알루론산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필러의 근간도 히알루론산 100%이고 다만 필러는 젤리를 만들 때 젤라틴을 넣어서 응고를 시키잖아요. 그 응고하는 그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단단하게 응집이 잘 젤리처럼 돼 있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근간은 우리가 흔히 스킨 부스터로 많이들 주사하는 리쥬란에도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거든요. 히알루론산 100%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랑 똑같은 성분이에요. 다만 뭉쳐있게 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서 좀 유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서 사람들이 이물질 넣는 거 아니야 이런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40대 이상에서는 필러는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종이님도 제가 저번에 팔자 필러 왜 안 하시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팔자. 저도 있어요. 저도 조금씩 매년 티 안 나게 하는 편이긴 한데 왜 필러를 하냐면 팔자주름 같이 이렇게 깊은 주름은 아무리 뭐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뭐 울세라 같은 리프팅 장비를 해도 완전히 이게 차오르기는 힘들어요. 약간 피부 결을 당겨주거나 긴장도를 주는 거지 지금 이미 고립해여 있잖아요. 종이님도 왼쪽이 짝짝이에요. 맞아. 여기 고립해인 데에서 이제 그림자가 지는 거고 조금 더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패였는데 여기 피부가 이제 밑으로 처지니까 더 그림자가 진해지는 거예요. 맞아. 근본적으로는 여기를 살짝을 채우지 않고는 요 골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피부 결을 올리는 리프팅이랑 좀 다른 문제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어딘가에 이마 풀페이스 필러라든지 얼굴형을 바꾸는 필러 이런 것들은
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미적으로도 그렇게 어색하고 예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 저도 추천하는 바는 아니나 선상으로 깊게 패인 팔자주름이나 뭐 인디언 밴드 딱 거슬리는 선상의 약간 일부는 필러로 약간만 자연스럽게 채우는 것만큼 가성비 좋고 즉각적으로 볼륨을 회복하는 거는 사실은 필러가 최고예요. 필러에 대한 저는 선입견을 팔자주름만큼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물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이면 물로 다 분해가 되는 성분이고 없애고 싶다고 하면 바로 그냥 효소를 넣으면 물로 100%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깨끗하게 없앨 수 있고 얼굴 가운데 중앙부에 팔자주름 있는 거 하나만으로 한 3년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그쵸. 네네. 저는 요즘에 거울을 보면서 이 팔자가 자꾸 도드라지니까 여기를 채워? 아니면 근데 여기가 떨어져서 생긴 것 같으니까 살짝은 또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 게 뭐 더 먼저인가? 둘 다 필요해요. 아. 그래서 결은 살짝 올리면서 근데 이걸 무한정 이렇게 올릴 이거 수 있는 뭘로 시술은 올려요? 없어요. 물론 리프팅을 해도 결이 열을 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뭐 실리프팅도 있고 모든 시술을 조금씩 믹스 앤 매치 이게 제일 좋아요. 실만 뭐 몇십 개 넘는 것도 너무 과하고요. 필러를 뭐 수cc 하는 것도 너무 과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벼운 리프팅,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열 리프팅에다가 뭐 실도 10개 미만의 좀 라이트한 실 시술 붓기가 없을 정도의 그 다음에 팔자 필러도 뭐 2cc를 할 거를 1cc 정도로만 얇게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원리의 시술들을 가볍게 믹스 매치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서는 뭔가 효과도 떨어질 수 있지만 뭐 어색함이라든지 다 장단점을 이렇게 서로 보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40대 이후에는 리프팅, 그 다음에 실, 필러를 조금씩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자연스러운 결과, 그 다음에 유지력이나 만족도 이런 것도 가장 좋아요. 믹스 앤 매치를 꼭 기억하세요. 믹스 앤 매치. 그런 병원들도 있어요. 환자분들도 울세라 300샷 하러 왔어요. 이런 게 가장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이 내 얼굴 피부 타입이나 내 나이, 내 호르몬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장비 이름, 샷수만 본인이 계산해서 300샷을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피부 타입에도 맞지 않고 그런 장비들이 저렴한 장비들이 아니에요. 시술비는 굉장히 비싸요.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그 300샷만으로 내가 예뻐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내 피부 두께, 내 나이 상태, 노화 상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어디는 처져 있을 거고 어디는 오히려 살이 많아서 빼줘야 될 거고 어디는 채워줘야 될 거고 그것을 알아야지 이게 믹스 앤 매치가 제대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이름만 보고 혹은 뭐 누가 뭘 했다더라 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건 특히나 40대 이상에서는 절대 맞지가 않아요. 똑같은 수고와 기회와 비용을 들인다면 나한테 맞는 걸 믹스 앤 매치를 해야 된다. 종이님을 한번 믹스 앤 매치를 제가 지금 바로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일단은 종이님의 되게 장점은 타고난 피부결과 하얀 피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나 여성스럽고 예쁜 피부지만 얇은 피부예요. 얇아. 그죠? 네. 장단이 있는데 우리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지만 젊었을 때 생머리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막 돼지털 너무 많아서 매직 스트레이트 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은 웃고 있어요. 왜? 머리숱이 많고 모발이 굵으니까 안티에이징 효과가 그쵸. 머리숱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가늘어지고 생머리니까 맞아. 그게 있는데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타고나기를 얇은 피부가 있고 두꺼운 피부가 있어요. 근데 얇은 피부는 젊었을 때 상대적으로 고와요. 하얗고 곱고 모공도 없고 매끈하고 피부 결이 좋아서 화장 안 해도 예쁘고 그냥 여성스러운 피부 텍스처를 타고난 건데 반대로 빨리 처지죠. 왜냐면 얇으니까. 네. 얇아서 빨리 처지고 빨리 잔주름이 생기고 보호 장벽이 약해서 김이나 이런 것들도 잘 올라와요. 생겨. 40대 이후에는 내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자꾸 더 얇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를 채우는 거는 같이 가야 돼요. 꼭 필러가 아니더라도 뭔가 주사 시술을 해서 내 피부 안에 직접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물론 이제 안전하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걸 골라야겠지만 피부에 직접 넣어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가 꼭 같이 따라와야 돼요. 백날 레이저나 고주파나 리프팅을 하면 오히려 점점 더 꺼진다는 느낌을 들 수 있고 그 내 피부가 얇은 단점이 오히려 더 배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처지지 않고 결을 당겨주는 리프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나 꼭 수반돼야 될 게 내 피부에 뭔가를 넣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종이님과 또 다른 결의 타고난 피부가 뭐냐면 여자분들 중에 남자 피부 같은 분들 덜 처져서 좋아요. 두꺼운 피부들. 맞아. 근데 이분들은 또 젊었을 때부터 뭐가 늘 고민이었을 거냐면 두꺼운 피부와 모공은 세트예요. 이 모공과 그 오일리한 번들번들한 그 T존의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고 그로 인해서 또 막히면 여드름까지 트러블이 올라오는 그건 또 세트예요. 그래서 피부가 두꺼워서 그 액자 자체는 되게 단단하게 좀 고정은 잘 돼서 얼굴형은 잘 무너지지는 않는데 이분들은 피부 텍스처가 문제죠. 리프팅보다는 모공 시술에 더 적합해요. 포텐자나 시크릿 같은 어떤 장비들은
바늘 타입으로 이렇게 피부 하나하나의 모공 안에 바늘이 들어가서 고주파 열을 넣어서 모공을 콱 수축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모공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시술이 오히려 피부가 두껍고 남자 같은 피부에는 맞을 수가 있어요. 같은 나이대여도 타고나기를 얇고 두꺼운 피부에 따라서 주가 될 수 있는 시술이 달라요. 그러니까 역시나 저 포텐자 하러 왔어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저한테 얼굴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기에 맞물려서 타고난 피부 상태도 그런데 지금 40대 중후반이 오면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졌다. 이런 상태면 호르몬 치료가 같이 병행을 해야 에스트로겐으로 인한 콜라겐 감소의 가속화도 막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멜라닌 색소가 덜 분해되기 때문에 기미나 진피 색소가 더 잘 올라와요. 그래서 이 색소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고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도 시술을 한번 해보지만 이렇게 원장님이 약간 이런 미적 감각이 좀 있어야 판단을 해주시고 좋은 시술을 꼭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피부 미용 시술은 피부 결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미적 감각이 필요한 건 얼굴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일단은 얼굴형도 중요하지만 내가 뭐 윤곽 수술을 할 게 아니라면 똑같은 얼굴형에서 어떻게 밸런스로 더 예뻐지게 할 것인가는 지방의 재배치랑도 관련이 있어요. 어디에 볼륨이 많고 어디는 볼륨을 빼줘야 되는 건지, 지금 어디가 볼륨이 부족하고 어디는 오히려 과해서 빼줘야 되는 건지만으로도 이거를 조절해서도 굉장히 동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종이님은 지금 완벽합니다. 나올 땐 나오고 피부 텍스처 자체 솔루션을 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얼굴형의 재배치에 대해서도 이게 미적 감각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중력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다 제자리에 붙어 있어요. 중력 방향으로 처지면서 이게 주름도 점점 밑으로 내려갈 뿐만이 맞아. 아니라 인대도 처지고 지방도 처져서 얼굴형이 달라져요. 맞아. 특히 40대 중반을 예로 들어보면 가장 문제가 여기는 평평해져요. 여기는 이렇게 밑으로 처지면서 불독살이라고 하죠. 볼륨이 많아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얼굴형이 못나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애플존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핵심이다. 이분도 우리랑 나이가 같은 40대 중반. 여기 인디언 밴드라고 해요. 요거를 인디언 밴드고 여기가 이렇게 플랫해졌죠. 종이님이랑 마찬가지로 여기가 패여있는 팔자가 마찬가지. 근데 또 필러는 싫다고 하셔서 이제 스킨 부스터 추천을 해서 한 건데 핵심은 여기예요. 눈밑. 눈밑이 이렇게 봉긋하게 역삼각형으로 올라오느냐. 우리가 얼굴형을 수술한 건 아니거든요. 얼굴형은 그대로인데 이쪽 얼굴이 훨씬 뭔가 동글하고 동안으로 보이는 게 여기가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빛이 여기 안 맺히다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맺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얼굴이 동안으로 보이죠. 여기도 종이님도 조금 한 1, 2년 뒤에는 약간 눈밑이 더 이렇게. 평평해져서 평평해지더라고요. 여기가 평평하다 이 느낌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형이 울퉁불퉁해 보일 수가 있어요. 단지 여기가 꺼졌을 뿐인데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를 채우게 되면 아웃라인 자체는 그대로인데 시선이 여기에 안 가고 여기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예요. 내 시선을 여기에 집중해 줌으로써 이제 미적인 포인트를 내 앞면 중앙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좀 어려 보이고 동안으로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꺼진 데는 채워야 되고 또 미적으로 중요한 데는 필요 없이 불룩하고 처진 데는 빼줘야겠죠. 이제 그거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지방을 녹일 수 있는 성분의 주사가 있어요. 윤곽 주사가 됐든 뭐 지방 분해 주사가 됐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심부볼이 이렇게 처졌다 이런 분들은 백날 또 리프팅만으로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 안 올라가요. 그래서 리프팅만 고집하지 마시고 리프팅을 하기 전에 가볍게 만든 다음에 다림질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는 좋아요. 그래서 뭔가 샷수를 너무 무리하게 아프게 비용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방을 좀 빼고 가볍게 만든 다음에 피부를 수축을 시키고 리프팅을 시켰을 때 효과와 시너지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믹스앤매치. 사실 지금 우리 찍는 장 PD가 얼굴에 지방 분해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쵸? 저런 얼굴은 지방 분해를 조금 하면 좋죠. 일단 살 빼면 됩니다. 나이 드니까 축해지는데. 살이 좀 덜 빠지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런 분들은 필요해요. 지방 분해 주사를 제가 언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냐면 살 빼도 얼굴만 안 빠지시는 분들은 정말 드라마틱해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살을 빼서 얼굴을 슬림하게 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른 체형에 살을 뺀다 하더라도 얼굴 살만 빼고 다른 데만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늘 그래서 여기 심부볼이 컴플렉스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젊었을 땐 그나마 이제 탄력이 있으니까 통통한 얼굴이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얼굴살이 계속 많다. 가만히 제자리에만 있으면 여전히 동안이겠지만 그게 이렇게 처지잖아요. 처지면서 이제 얼굴 라인이 무너지고 둔탁해지고 얼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방 분해 주사로 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얼굴살만 잘 안 빠지는구나. 살을 빼도 전체적으로. 그것이 문제구나. 그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요즘에는 40대 되니까 확실히 머리발이 가늘어지고 요 뒤에는 머리숱이 그대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헤어라인 쪽에 헤어라인, 이마가 좀 넓어지는 네. 느낌.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요. 이렇게 올백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리고. 그쵸. 머리 묶는 것도 좀 자신 없어지고. 네. 확실한 거는 모발 이식이죠. 물론 이제 뭐 수술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합병증, 그 다음에 모두 다 생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마다 결과가 다르지만 성공적으로 시술이 된다는 전제하에 근본적인 거는 모발 이식이긴 한데 저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쵸. 그걸 했을 때 이제 어떤 생길 수 있는 흉터라든지 가까이서 보면 사실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기에 하더라고요. 뭔가 인위적인 자국이 있고 그래서 모발 이식을 당장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한 해 한 해가 소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는 들어가야 돼요. 네, 아무리 피부 시술을 게을리해도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스킨 보톡스는 맞잖아요. 그 정도의 관심은 필요해요. 왜냐면 모발도 그 얼굴 빠지는 거랑 똑같이 노화가 되면서 모낭 자체도 계속 탈락이 되고 모낭 파괴됐다가 다시 모근이 생기는 그 생성력 자체도 줄어들고 영양 자체도 빠지고 모근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자체도 반영구적으로 콜라겐이 계속 손실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뭔가 계속 넣어줘야 돼요. 맞아. 네. 거기다가 새치염색까지 네, 하니까 맞아요. 이게 더 마찬가지야. 염색은 염색대로 하고 네. 파마는 파마대로 하고 더 이상 성장인자나 이런 거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은 해줘야 돼요. 뭐 기본적으로 저 하는 거는 비오틴 영양제예요. 그래서 탈모약까지는 아닌데 이제 판시딜이라는 거 제가 이거는 한 3년 됐어요. 먹은 지는. 아 진짜? 네네. 저는 요거는 무조건 챙겨 먹고 하루에 3알이 기본 먹는 건데 한 2알 정도? 아 이 안에 성분이 비오틴이 베이스예요. 맥주 효모, 뭐 효모 샴푸 이런 거 쓰는 게 다 탈모에 효과 있고 탈모 치료제는 아니에요. 모발에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는 그 비오틴 컴플렉스가 메인이고 이제 비타민 B, 케라틴, 효모 복합체인 이런 판시딜, 판토가 다 비슷한 제품이거든요. 약국 가면은 이렇게 처방전 없이 사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거 중에 미녹시딜을 처방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성분들한테는 저는 먹는 그 호르몬성 탈모 치료제는 정말로 뭐 급성 탈모라든지 남성형 탈모가 아닌 이상은 미녹시딘 계열의 부작용이 가능한 먹는 호르몬을 추천하지 않고 바르는 미녹시딜이 있어요. 바르는 미녹시딜 중에 우리가 간편하게 집에서 혼자서도 쓸 수 있는 게 로게인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또한 그냥 처방전 없이 약국 가서 구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매일 쓰고 있어요. 진짜요? 네, 매일. 미녹시딜 성분 자체가 약간 머리를 좀 떡지게 기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두피에만 거품 형식으로 살살살 바르면 그 스타일링 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아침 저녁 바르세요? 아니요, 아침에만. 아침에 아침에만? 머리 감고. 아침 저녁으로 바르면 더 좋다는데 게을러서 아침 한 번만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 병원도 하고 있는 요 탈모 프로그램은 뭐가 있냐면 이제 성장인자 주사예요. 탈모 주기가 있어요. 성장기가 있고 휴지기가 있고 탈모기가 있고 그래서 그 성장 주기를 계속 돌아가면서 뭐 수십 번을 빠지고 나고 하는 걸 반복하는 건데 그 모낭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노화가 되고 수명이 일찍 다 해버리면 빠지고 나야 되는데 빠지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폐쇄되는 모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매년 머리숱이 줄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낭이 죽지 않게 그냥 살려주는 거죠. 그 성장인자를 넣어주는 건데 이 성장인자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스킨 부스터나 이런 거 말고 탈모나 내 헤어 영양에 제일 좋은 거는 내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 안에 특히 혈장 안에는 그 성장인자가 풍부한 PRP라는 따로 채취를 해서 또는 아예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 특수 키트를 사용해서 내 혈액 안에 줄기세포 혹은 성장인자를 따로 추출해서 두피 특히나 가늘어지고 있는 라인에 집중적으로 직접 주사로 넣어주는 거예요. 주사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죽어가는 모낭을 더 살릴 수 있고 아예 그냥 막힌 모낭, 죽은 모낭이 짠 살아나진 않아요. 모발 이식을 한 것처럼 거기서 헤어가 새롭게 나진 않지만 지금 약간 약해진 친구들 아직은 살아있어서 나긴 나는데 얇게 나. 그리고 원래는 건강한 모발에서는 한 구멍에서 2-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점점 약해진 모낭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아직 살아있는 모낭에 성장인자 주사 또는 줄기세포를 했을 때 하나를 나더라도 그게 두껍게 나게 해주는 거고 하나의 모낭에서 하나가 올라올 때 2개, 3개가 올라올 수 있게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 몸에 안에 있는 돌아다니는 성장인자를 응축을 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도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횟수에 제한 없이 매달 또는 뭐 2주, 3주 간격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 3회 정도 이렇게 맞으면 조금 유지했다가 맞아요. 유지했다가 이걸 계속 유지하기엔 너무 또 기회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모발이 회복되면서 네. 또 성장기가 돌아오면 이 사이클과 같이 부스터가 돼서 노화를 안 하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걸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갱년기 클리닉을 이렇게 하면서 꼭
꼭 같이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 탈모 줄기세포예요. 맞아요. 탈모 맞아.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사실 어느 부위에나 쓸 수 있어요. 어. 한 30cc 정도를 내 혈액을 추출해서 물론 내 컨디션이 좋을 때가 좋아요. 그래야 피 속의 성장인자도 풍부하고 혈액의 응고인자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컨디션 좋은 날 내 피 안에 이제 성장인자를 응축해서 요걸 추출한 다음에 신체 어느 부위든 쓸 수가 있어요. 눈 밑 잔주름이나 기미가 문제라면 이쪽에 성장인자를 넣어서 이쪽 피부를 안티에이징 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 탈모라든지 헤어라인이 두피에? 문제라면 네, 두피에 직접 주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목주름이 문제라면 뭐 부인과적으로나 비뇨기과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기본 원리 자체가 줄기세포라는 거는 그 부위에 들어갔을 때 그 부위의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기본 원리예요. 볼륨이 필요하거나 그럴 땐 필러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콜라겐이랑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콜라겐 리토 시술에 유지력이라든지 시너지를 더 추구를 하고 싶다면 어차피 넣을 때 줄기세포를 같이 믹스를 이것 또한 또 믹스앤매치예요. 네. 어차피 피부 안에 들어가는 안전한 성분이고 검증된 성분이고 내 몸 안의 성장인자 순수한 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든 내 적합한 부위에 적합한 시술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의 장점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갱년기로 넘어가면서 부부관계 그것도 혹은 문제예요. 이렇게 여성 기관 자신감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시술도 요즘은 이렇게 뭐 보면 많더라고요. 일단은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하고 싶어서 해도 아파요. 아프고 힘들어서 더 기피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40대 또 중후반 역시나 또 갱년기의 문제인데 신체적으로 그렇게 몸이 변해버려요. 에스트로겐의 주 역할 중에 하나가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뭐 입도 마르고 다 마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질안도 건조해지면서 이제 질건조증, 위축성 지렴이 생기는데 건조할 때 부부관계라면 당연히 마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상이 더 쉽게 생기고 점막 상처가 잘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어서 염증이라든지 질염 이렇게 이어지니까 자꾸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 아예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점막 자체는 그렇게 얇아지고 단단해지면서 수분감이 없어져서 건조해지는데 그 점막 자체는 또 탄력 없이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관계를 했을 때 예전만큼의 수축력이라든지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죠.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한테도 그렇고 나 자체도 그렇고 이랬을 때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자연적으로는 이제 안 돼요. 일단은 호르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 보충 요법을 했을 때 질 점막이 얇아진 거나 건조증은 바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힘들면 굉장히 편하게 약 한 번 먹었는데 다시 부드러워졌어. 이거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먹는 게 부담스러우면 질 안에 넣는 질 좌제 에스트로겐제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만 써주면 바로 부드러워진답니다. 이거는 참지 마시고 위축성 지렴이나 갱년기를 오래 방치하면 질벽 자체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갱년기 초기에 호르몬제를 꼭 복용하거나 아니면 질좌제라도 넣어서 질 자체의 점막이 위축되지 않게 예방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점막은 이제 호르몬으로 해결이 되지만 질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은 뭐 1회나 2회 이상의 자연 분만을 거치면서 탄력이 없어지고 늘어나잖아요. 그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안전한 질 필러를 추천이에요. 흔히 우리가 40대 이후에 불만족스러운 이제 중에 하나가 바람 빠지는 거. 왜냐면 이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출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넓어지기도 했고 탄력이 없고 그 탄력이 없는 조직 자체가 안에 공간을 만들면서 이제 관계 시에 바람이 이쪽에 고이면 바람 빠진 소리도 나고 이런 것들이 민망하면 또 성관계 자체를 좀 기피할 수 있는. 근데 간단해요. 이거는 꺼진 부위에 바람이 차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여기 채워주면 소리 안 나요. 근데 부가적으로 이 채워주는 성분 자체가 저희는 이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둘 다 쓰고 있거든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의 장점, 콜라겐은 우리 몸이랑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살처럼 단단하기도 하고 유지력도 높고 인체 친화적이고 대신 히알루론산의 어떤 수분감, 말랑한 이제 좋은 촉감 이런 것들을 같이 믹스를 해서 쓰기 때문에 유지력이나 단단함, 탄성도 유지되면서 겉에 수분막은 또 형성해주는 그게 이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의 병합된 필러거든요. 요걸 했을 때 일단 공간이 차이기 때문에 뭐 민망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헐거운 느낌 이런 것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차오르고 기본적으로 성교통을 없애주고 뭐 충만한 느낌이라든지 마찰을 줄여줘서 성관계의 만족도를 훨씬 더 끌어당겨서 올려줄 거예요. 먹는 호르몬제와 많은 용량도 아니고 약간의 질필러라면 한 40대, 50대의 성관계를 자신감을 확 올려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 나이 때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달라지니까 내 몸이 예전이랑은 다른 게 느껴지니까 이 나이 때가 되면 좀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관계에서의 자신감도 좀 위축이 돼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했을 때 서로도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횟수를 막 늘리고 불타오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의 유지 아니면 내 떨어진 자존감의 회복, 여성성의 유지. 자신감이 있는데 안 하는 거랑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데 못하고 위축되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내 여성성의 유지를 위해서. 갱년기 환자분 예를 들었을 때 미혼인 남자친구가 없어도 하세요. 왜냐면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거든요. 뭔가 밑에가 뭐 허한 느낌이 든다고도 하시고 아니면 가끔 건조해지는 느낌이 나이 든 느낌을 받는다고도 하시고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마음적으로나 자신감이 위축되기 싫고 이런 이유로 꼭 내가 지금 성적으로 활발하지 않아도 내 현재의 여성성이 더 빨리 꺼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시술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답니다. 어머 이거 되게 신세계다.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감. 여자에게 자신감. 필요한 거는 자신감. 진짜 이 나이 때 가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겉에서 맞아요. 동안이다 동안이다 해도 내 이게 또 속은 그렇지 않아. 다른 내 뼈는 게 아파. 있어. 내 맞아. 관절은 삐그덕거려. 피곤해. 사진 찍었더니 엑스레이에 뭐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지. 그래서 사실 다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체형이 변해요. 얼굴도 그대로지만 허리둘레가 좀 늘어난다던가 그 다음날 원래 아침에 보통 배가 좀 납작해지는데 이게 계속 튀어나와 있다던가 뭐 팔뚝살이라던가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네. 뭔가 아까 얼굴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얼굴 뼈는 그대로인데 뭔가 지방 재배치로 얼굴이 커져 보이는 것처럼 몸매가 우리 몸도 똑같아요. 물론 몸무게도 늘죠. 이게 늘고. 갱년기가 되면 40대 이후부터는 50세 전후로 했을 때는 거의 1년당 1kg에서 2kg 평균 체중이 는대요. 근데 그게 10년이면 거의 10kg 이상, 60대가 되면은 50대 초반 몸무게에서 보통 평균 10kg 이상이 찐다는 게 그게 평균이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이 들면 살이 쪄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거고 그다음에 살이 안 찐다 하더라도 몸무게는 똑같은데 달라 보여요. 탄력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맞아. 약간 퍼져 있고 퍼져 허리 있고. 라인이 예전보다는 바깥으로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굴곡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 들면서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제 지방의 대사, 그다음에 지방의 축적 이런 것들을 또 관여를 하는데 특히나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또 줄어들면서 이 지방 재배치를 도와주는 이 역할이 현저하게 감소해서 특히 복부로만 쌓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먹더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 기초 대사량 자체가 낮아져요.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 가만히 숨만 쉬어도 이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 칼로리잖아요. 그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숨만 쉬기 위해서도 밥 한 공기가 필요했는데 젊었을 때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맨날 허기지고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왜냐면 숨 쉬는데 그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유지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 밥 한 공기에서 밥 한 숟가락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나는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이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어떤 호흡이나 이런 게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요구하는 기초 대사량은 적어지니까 그 잉여의 칼로리나 에너지는 다 어디로? 복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체형이 거미형 체형이 되고 배만 볼록하고 팔다리는 얇은 그렇게 되면서 체형도 자꾸 변하고 체형이 변하면 뭐가 무너져요? 오태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갱년기 들어서 되게 또 미적으로 자신감을 잃는 것 중에 하나가 체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뭐 하루 이틀 굶는 것도 뭐 거뜬했는데 이제 뭐 굶고는 못 하거든요. 또 식욕 조절은 또 안 되고 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엔 다이어트를 그러면은 40대 갱년기들은 어떻게 다이어트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긴 한데 의약품을 쓰지 않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베스트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 비해서 식욕 억제를 잘 못하고 배고픔은 더 참지 못하면서 기초량 대사량 자체는 또 낮아 있으면서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또 근력은 또 줄어서 있고 뭐 애 챙기랴 뭐 일하랴 또 사회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서 여가나 운동에 소비할 시간 없는 게 40대 50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안 맞아요. 물론 이 삼박자를 지키면서 제 시간에 운동하고 건강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고 채식과 단백질 위주의 우리가 뻔히 다 아는 이런 실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의학적인 도움이나 주사 치료제의 도움을 받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이제 자기 컨디션이라든지 체질에 맞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흔하게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예전부터 이제 고식적으로 우리 하던 향정신성 의약품이긴 하지만 식욕 억제제 물론 이제 안전한 용량으로
기준으로 이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처방을 받아서 이제 뇌에서 식욕을 관장하는 그 호르몬을 차단을 해주는 그런 원리의 식욕 억제제 항정신성 의약품을 쓰는 건데, 이 또한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식욕은 다운될지 몰라도 심계항진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손떨림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갑자기 어떤 스트레스나 이벤트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입 터진다고 하죠. 입 터졌을 때 또 확 이렇게 살이 찌고 그게 또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악순환을 딱 차단하는 의미에서 2주에서 4주간 단기간적인 식욕 억제제를 쓰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럴 때는 클리닉 방문하셔서 BMI 재고, 앓고 있는 병이라든지 다른 대사질환 없는지, 그다음에 다른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안전하게 처방받고, 쇼텀으로 뭐 적어도 한 달이나 3달 이내에서 이렇게 처방해서 살을 단기적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식욕을 줄이는 거는 저는 의미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요새 이제 굉장히 핫한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당뇨 치료제로 처음에 나왔지만 식욕 억제 효과가 아주 좋더라라고 해서 아예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원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주사 치료제인데, 효과는 너무나 확실해요. 제 주변의 동료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갑자기 반쪽이 돼서 오신 분들을 물어보면 무조건이죠. 무조건 그쵸? 거기 방송에서 맞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살 빠지면 거의 다들 이제 체형도 변하지만 얼굴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려지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단기간에 외모적으로 확 달라지신 분들의 90% 이상은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고 강력하고 다른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해서 저도 이제 추천해드리는 바이나, 다만 이제 가성비 생각했을 때 단점 뭐냐면, 끊었을 때 또 거의 90% 이상은 요요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왜? 식욕이 다시 돌아오니까. 안 먹어서 빠졌던 원리인데 다시 먹게 되면, 빠졌다 하더라도 원래의 시기대로 꼭 많이 먹지 않더라도요, 위고비를 하는 동안은 굉장히 그 칼로리 인테이크가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빠진 거고, 그냥 정상 시기로만 돌아오면 그 전에 몸무게로 누구보다도 쉽게 또 요요 현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평생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 가성비나 이제 매달 드는 수십만 원의 비용을 감당하면서, 그거에는 저는 조금 의문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또 믹스 매치로 가나요? 처음 트리거, 뭔가 급성기에 살을 빼는 거는 마운자로나 위고비의 주사 치료에 단기간에 도움을 받고, 그 이후의 유지는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꾸준히 이제 해간다든지, 어떤 약물이나 인위적인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약물도 그렇고 주사도 그렇고 뭔가 쇼텀하게 단기간 내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서 2-3개월 정도 써주고, 그 이후 유지 치료는 무조건 내 스스로의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다 다이어트 상담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왜냐면 갱년기, 비만, 체형 변화는 또 같이 꼬리표처럼 따라오기 때문에, 특히나 여자들한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몸무게잖아요. 거울과 몸무게, 체중계예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빨간불이 이렇게 켜져서 뭐든지 우리는 관리 모드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 기본은 생활 습관, 본인의 어떤 마인드 재정립. 내가 왜 살찌는 체질이냐, 나이가 드니까 왜 더 살이 찌지, 이걸 탓할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젊었을 때랑 대사가 달라지는 거고, 누구나 노화나 에이징 과정은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탓하거나 이걸 하지 말고, 이 나이대에 할 수 있는 맞는 거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보물창고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리얼이야, 리얼. 살림살이까지 들어있는데 와, 지금 이거 진짜 정리가 리얼이야. 너무 안 되고. 이 공간에서 제가 대부분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많은 걸 이 안에서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봐, 운동하셔. 우리 원장님 운동하셔요. 이 네, 아침에 하고 오지만 아침에 못 하고 왔을 때는 스쿼트하고 덤벨 100개. 역시 여기 예쁜 비결이 있어. 원장님 예쁜 비결이 있어. 아침마다 운동하고 오세요? 아침은 네, 출근 전에 운동도 내 루틴으로 하고 오고. 대박이다. 네. 그리고 이거 아까 소개해주신 탈모, 판시딜 요거 드시고, 마그네슘, 요거 뉴트리 원래는 BC 따로따로 챙겨 먹었는데 이거 하나에 음. R이랑 X상이랑 같이 들어있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침에 먹으면 속쓰리니까 오전에는 판시딜하고 요거 마그네슘이하고 먹고, 오후에는 비타민 먹고. 비타민. 오전 오후가 다릅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이거는 이건 홍삼은 또 빠질 수 없죠. 제가 한약은 믿지 않으나 단일 성분은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홍삼 단일 성분으로 된 이런 건강식품은 꼭 챙겨 먹는데, 이게 아마 화해락이 갱년기여서
서글프긴 하지만 갱년기 여성 타겟의 갱년기 여성. 홍삼 제품입니다. 이것도 아직 드시고. 갱년기는 아니지만 예방 목적으로. 어머, 역시 간식은 날씬한 사람의 간식은 간식은 군고구마. 고구마, 레몬즙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 물에 아침- 타서 먹으세요. 네, 알칼리라고 해서 레몬수. 레몬수. 있죠. 우리 원장님 초콜릿 드십니다. 고구마 먹지 않아요. 이 종합감기약은 맞아요. 좀 몸- 이것도 약간 쌍화탕 개념의 제가 좋아하는 몸이 좀 약간 찌뿌둥한데 항생제나 소염제를 처방해서 먹을 정도는 아닐 때 우리 왜 그럴 때 흔히 쌍화탕 먹잖아요. 네. 저도 똑같아요. 뭐 없나 김도 드십니다. 네, 가끔 밥 해결 못했을 때 어. 햇반 하나 사고 햇반에 이렇게. 네, 그렇게. 어. 왜냐면 저는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배채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햇반 하나에 김 하나 이렇게 먹는 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맞다. 만약에 집에서 건강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없다면 네. 밖에 나가서 먹게 되는 거 사실 뻔하잖아요. 라면에 뭐 맞아. 김밥 아니면 맞아. 짜장면,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먹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김이 있는 거예요. 해조류. 해조류. 이 와중에 네. 해조류. 해조류. 아니 아까 보니까 남자 환자들도 되게 많던데 이 남성분들도 와서 같이 시술 하나 봐요, 선생님. 리나 여성 의원이잖아요. 네. 여성 의원이라 남성분들이 발걸음을 주저하시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이제 손잡고 모시고 오는 남성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남성분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시술은 여기가 이제 여성 의원이지만 저희가 기본 모토가 안티에이징이잖아요. 40대 이상 분들의 남자분들의 안티에이징 포인트는 무엇이냐 요걸 생각했을 때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당연히 피부겠죠. 남성분들도 여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가 갈수록 모공이 넓어지고 거칠거칠해지고 얼굴 살이 막 찌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커져요. 남자분들은 약간 거기서 40대 전후의 노화를 딱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 사진이랑 다르게 그 뭔가 미묘하게 얼굴이 커진 느낌. 그죠? 물론 얼굴 자체도 살이 찌고 늘어지면서 크기도 커지지만 헤어라인이 올라가서도 있어요. 네, 탈모요. 탈모. 남성들이 여자분들보다 헤어라인 탈모가 더 심하긴 하죠. 그 남성형 그쵸. 탈모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M자로 넓어지는 거. 네. 그래서 얼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볼 건데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피부가 단단하기는 해요. 그래서 잔주름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종이짝처럼 얇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노화가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넓어져요. 모공이. 눈으로도 육안적으로 이렇게 텍스처가 안 좋은 거예요. 개기름이라고 할까요? 개기름. 그 넓어진 모공에서 나오는 오일리한 기름들 그런 네. 것들 때문에 피부가 더 번지르르해 보이고 텍스처가 아저씨스러운 그런 텍스처로 보이게 하는 게 넓어진 모공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웃라인을 다리는 리프팅보다는 모공 하나하나를 수축시키는 바늘 고주파 리프팅을 추천을 해드려요. 모공 자체도 수축을 시키지만 모공 수축을 시킨 다음에 모공 사이사이로 뭐 엑소종이라든지 뭐 레스노베 같은 피부 재생인자 스킨 부스터를 침투를 시켜줘요. 한 번에 바늘 모공 시술을 할 때 뚫린 모공 사이사이로 스킨 부스터를 침투를 시켜줘요. 그래서 남자도 물광 피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처럼 관리를 세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은 한 번만 해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안 하다가 하는 것도 있고 피부가 두껍고 여자분들보다는 건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한 재생 반응이나 능력이 여자분들보다 솔직히 더 좋아요. 새살이 올라오는 능력이라든지 재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월등히 좋아서 남자분들은 한 번만 왔다가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본인이 열심히 피부과를 다닐 의지만 있다면 여성분들보다 가성비 훨씬 갑으로 아웃풋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여자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게 많아요. 뭔가 남자분들의 얼굴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평가하진 않아요. 그쵸. 전체적인 피부 톤이라든지 결, 깔끔하냐 이 정도로 이제 남성의 외모를 제모. 네, 맞아요. 판단을 하지. 그래서 또 가성비 갑인 게 뭐냐면 제모 시술이에요. 토닝과 제모가 세트긴 하지만 이 토닝이나 제모라는 원리 자체가 같은 장비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 악센토라는 장비인데 검은색을 타겟으로 해요. 쉽게 말해서 검은색을 태워서 없애주는 거예요. 작은 포인트로 태우면 점이나 기미를 태울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넓은 포인트로 태우면 넓은 면적의 이제 모낭 하나하나를 전체 면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모랑 토닝이랑 같은 기계 쓰는지 몰랐어요. 네. 토닝은 넓게 퍼진 색소를 태워서 멜라닌을 분해하는 원리인 거고 털은 진짜 까맣잖아요. 까만 모낭을 딱 터트려서 파괴시키는 원리고 그래서 까만색이 타겟인 색소 레이저를 쓰는 게 이게 제모의 원리랍니다. 그럼 흰털이 난 사람들은 이거 안 없어져요? 안타깝지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늙기 전에 해야 된다.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어. 늙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털이 하얘지고 나면 그 털은 빼고 제모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얀 털 일부는 뭐 다른 방법으로 모낭을 뭐 약물적으로 제거를 한다든지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레이저의 원리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털 모낭 하나하나가 또 50대, 60대가 되면 모낭 자체의 멜라닌이 없어지고 파괴가 되면서 제모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답니다. 제모는 젊었을 때 할수록 반영구적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다른 걸 안 해도 뭔가 얼굴 톤이 어둡고 얼룩덜룩하고 두껍고 그 다음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있을 때 어떤 남성적인 이미지도 물론 있지만 뭔가 거친 이미지, 다듬어지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외모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토닝으로 좀 정돈해주고 그 다음에 제모 어차피 쉐이빙 하는 것도 늘 일이에요. 귀찮기도 하고 모낭이 손상되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게 모낭염이 자꾸 반복이 되면 피부가 상해요. 피부가 상하고 모낭 자체가 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레이저 토닝으로 균일하게 무균하게 비침습적으로 제모를 해놓는다는 거는 내 피부의 안티에이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로운 면이에요. 굉장히 생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모를 했을 때 남자분들은 색소 자체도 모낭 자체가 타니까 왜 면도를 다 해도 푸르스름하게 피부가 보여요. 맞아. 그 색소가 남아있어요. 네. 근데 제모를 하면 그 푸르스름한 뿌리까지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 5회에서 10회를 했을 때 그 푸르스름한 기운까지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피부 톤 자체가 균일해지는 거고 수염 자체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 잘생겨져요. 그럼 진짜 남자들은 다른 거 막 좀 귀찮고 할 거 하고 맞아요. 싶지 않다 할 때 딱 토닝이랑 좀 제모, 제모만. 탈모 깔끔한 관리 이미지. 맞아요. 탈모 이거만 관리. 진짜 열심히 해도 또 얼굴도 좀 작아지는 효과가 있을 뿐더러 피부가 정돈되고 모공이 작아지고 좀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죠. 남자는 목표가 뭐다? 잘생겨지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깔끔. 정돈된 톤을 주는 게 중년이 될수록 이 사람 멋지다, 잘생겼다라는 인상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정용 제모기기 걔로 해도 기미 관리가 좀 돼요? 원리는 비슷할 거예요. 가정용과 의료용 차이가 뭐냐면 에너지의 맥시멈이에요. 가정용은 병원처럼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정성 자체 때문에 에너지를 여기밖에는 못 올려요. 또 비슷한 원리지만 여기는 에너지 출력 자체가 치료적, 의료적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이제 시술한다는 전제하에 안전하게 해야 되겠지만 위험한 피부를 태우거나 조직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맥시멈까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그 에너지의 차이지 아마 기본 원리는 비슷할 거예요. 토닝 먼저 들어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 결이 좋기는 하지만 약간 이렇게 눈밑이라든지 광대 잡티 아마 운전하는 쪽 왼쪽에 더 많이 잡티가 올라왔어요. 이런 색소들을 분해해주고 더 옅어지게 해주고 반복 시술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반 이상 좀 사라지게도 해줄 수 있고 전체적인 얼굴 화이트닝을 도와줄 거예요. 눈 감고 있을게요. 이런 느낌 괜찮을까요? 골프 하세요? 1년에 한 번. 한 번, 나랑 비슷하다. 근데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광노화라고 하죠. 이게 한 번이라도 자외선이랑 햇빛 노출이 되게 강하게 들어오면 40대 이후 피부는 바로 이렇게 색소가 올라온답니다. 어디 놀러 가거나 라운딩 좀 자주 갔다 오신 그 주에는 옅은 단계에서 바로바로 토닝을 진행해 주시는 게 피부 관리에 좋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 세포들은 세포들끼리 계속 뭉치고 합쳐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더 햇빛을 쏘지 않아도 이미 한 번 생긴 기미가 자꾸 커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기미는 최고의 예방이 뭐냐면 안 생기게 하는 게 최고의 이제 예방이라는 얘기가 왜냐면 한 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지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세포는 안에서 더 합쳐지면서 더 커지고 진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생기면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게 기미 시술이라 안 생기는 게 최고의 예방. 그거는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골프를 한 번씩 나가면 토닝을 주기적으로 받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 맞아요. 번이라도 그냥 가서 받는 게 좋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갔다 오고 일주일 이내에 이게 토닝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클리닉 시술에서도 그렇지만 제일 기본이고 가볍고 어떻게 보면 저렴한 시술 중에 하나예요. 부담 없는 시술이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시고 자주자주 뭐 레이저를 많이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더라 막 그런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광선이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속에 어떤 우리의 세포나 색소를 파괴하는 그런 원리의 레이저는 절대 피부를 얇아지게 하지 않아요. 이제 제모로 들어갈 건데 토닝과는 다르게 목은 하나하나를 순간적으로 좀 태우는 의미예요. 그래서 약간의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장비 자체는 마취가 필요 없이 냉각가스가 같이 나가서 이제 통증을 쿨링해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약간의 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아프지는 않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이런 느낌 괜찮을까요? 네. 그 남자들이 이거 되게 아프다던데?
근데 이 장비 자체가 아프지 않게 냉각가스가 같이 고안돼서 나왔기 때문에 고통은 짧고 아름다움은 길다. 근데 여자들은 제모가 그렇게 안 아프잖아요. 남자들은 아파요? 왜냐면 털이 두껍기 때문에. 이게 두꺼울수록 에너지 흡수량이 많고 에너지가 세지기 때문에 두꺼울수록 아파져요. 라인도 좋고 지금 손도 다 좋은데 여기가 약간 오게티처럼 그죠? 피하 지방층에만 주사할 거고 통증은 별로 없어요. 균일하게 들어가 줄 거예요. 오늘은 들어간 양만큼만 조금 더 부어있다 이런 느낌이 들 거고 내일이면 다 흡수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좀 빠졌는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하고 나서 또 이 세트로 따라와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만두 안에 만두 속을 빼고 나면 만두 속이 빠져서 얄쌍해지기는 하지만 그 차있던 게 비임으로 인해서 약간은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분해 주사를 맞으면 지방은 빠지지만 약간은 탄력이 떨어진 느낌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지방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한 2, 3주 후에 한번 뭐 울세라가 됐든 텐세라 같은 온다 같은 리프팅 장비를 한번 싹 피부 자체를 좀 다려주는 그런 리프팅 시술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아까 종이님 너무 다 좋은데 얇은 피부가 문제여서 이럴 때는 뭔가 리프팅 장비보다는 꼭 필수가 돼야 되는 게 스킨 부스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요 리쥬란, 연어 정수에서 나온 그 PN 성분의 베이스 리쥬란. 장점은 부작용이 없고 그다음에 효과도 검증돼 있고 수분감이나 물광 모두 다 효과가 있지만 단점은 비싸다. P198이라는 거는 이건 엑소점 태반 유래 성분 성장인자가 베이스된 이제 스킨 부스터인데 화장품용으로도 가능한 스킨 부스터들의 특징은 리쥬란처럼 의료적으로 바늘 시술이 허가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일반적인 스킨 부스터들은 피부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MTS 등의 2차 도포 용법을 통해서 이제 침투를 시키는 게 주 방법이고 우리 여드름 환자들에게 쓰는 키오머라는 이제 요거는 키토산 베이스 버섯 추출물 항염 효과가 있는 여드름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긴 한데 요것도 스킨 부스터로 나왔는데 장점은 뭐냐면 실비 보험이 됩니다.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피부의 수분광이라든지 윤광 이런 미용적인 어떤 효과도 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아요. 요즘 핫한 리토 콜라겐 제품이죠. 네. 사람이랑 똑같은 인체 콜라겐이 재료예요. 하지만 그 콜라겐 파우더를 직접 우리가 가루 형태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피부 타입에 맞는 용매라고 하죠. 혈장 안에 줄기세포가 들어가는 혈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히알루론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의 피부 재료가 되는 용매를 이용해서 게다가 인간 콜라겐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우리 종이님 필요한 필러. 저희는 이제 벨로테로라는 제품을 쓰는데 이게 1cc 들어가는 용량이 1cc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되고 보통 이제 팔자 필러를 한다 치면 0.5, 0.5를 나눠서 아주 일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필러에 대해서 어떤 얼굴에 이물질을 넣는다 이런 선입견은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1cc 정도로 깊은 주름을 선상으로 채우는 거는 효과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필러웨이브라는 뭔가 필러의 단단함이나 유지력은 부담스럽고 자연스러운 스킨 부스터를 원할 때는 필러와 리쥬란의 약간 중간 물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필러웨이브 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핫하게 떠오르는 고울이라는 이거는 신상입니다. 패키지도 신상처럼 상큼하죠. 그래서 고울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또 성분이 달라요. 연어 성분의 PN, 뭐 힐로웨이브의 히알루론산 이거랑 다르게 고울이는 PCL이라고 해서 우리 수술용 봉합사, 녹내실이라고 하죠. 그 봉합사를 액상형으로 만든 거예요. 수술용 봉합사의 그 피부 보충 성분, 그 다음에 볼륨을 증가시키는 성분을 자연스럽게 액상형으로 주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입하기 편하게 나와 있고 저는 시술을 받아봤는데 되게 편해요. 뭉침 현상 전혀 없이 부드럽게 퍼지는 게 이건 장점이더라고요. 마지막 보여드릴 게 리토 라인인 원더필. 리토랑 같은 인체 콜라겐이지만 이거 어디에 쓰는 거? 비밀스러운 여성의 자신감, 질필러에 쓰는 그 콜라겐입니다. 모든 인간 콜라겐 제품은 인체 조직 제품 설명서에 사인을 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해요. 왜냐면 인간의 조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조직 이식으로 이건 분류가 돼요. 필러와 연어 주사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근데 그만큼 인체와 똑같은 성분을 볼륨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역시나 이것도 콜라겐 파우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히알루론산, 성장인자, 줄기세포 여러 가지 피부나 탄력에 좋은 인자들을 믹싱을 해서 같이 주입을 해서 시술을 하는 게 이 원더필이랍니다. 제일 제가 좋아하는 아무리 좋은 거 내 몸에 맞는 것도 자꾸 하면 신선함도 떨어지고 내성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품이 새로 나오는 건 저는 바꿔가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대신 양을 어색하지 않게 조금씩 뭐든지 뭐다 믹스 앤 매치. 히알루론산 한번 했다가 리쥬란 한번 했다가 고울이 한번 했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서로 다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스킨 부스터가 됐든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 얼굴에 잘 맞아도 초음파만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초음파 했으면 2달 뒤에는 고주파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좋다는
그럼 그거 이런 식으로 뭔가 자극을 계속 새롭게 바꿔가는 게 피부도 계속 깨워줄 수 있고 재생도 계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비결은 뭐다? 자주 한다. 자주 해라. 자주 해야 조금씩 한다. 자주 조금씩 자주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근데 연예인들이 늘 하는 말이잖아. 저는 맞아. 조금씩 해요. 조금씩 맞아.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과하면 안 되는 과하지 거야. 않고 한 번에 예. 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40대, 50대 갱년기에 좀 탁월한 효과 시술을 좀 알아봤는데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배우고 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더 예뻐질 거예요. 종이 비행기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꾹 김보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예전에 봤던 시술과는 다르게 폐경기가 다가오면 시술이 좀 바뀌어야 되고 피부 시술과 호르몬 시술이 좀 병행이 돼야 돼서 그런 걸 잘 아는 원장님께 상담을 받는 게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자들은 피부가 자꾸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술, 탄력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이런 시술을 받는 게 좋은 것 같고 디테일하게 시술을 많이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형도 약간 변할 수 있어서 체형에 관련한 다이어트 상담도 해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체형이 확실히 변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호리병에서 통짜로 변하는. 제가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허리가 자꾸 없어져요. 너무 속상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탈모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저도 그 상담 받고 탈모약 사러 바로 약국 갔거든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창고형 약국이 있어요. 그래서 창고형 약국을 갔더니 거기 약사님한테 상담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판시딜이 4개월치에 11만 원인데 그 옆에 이 케라티모가 있는 거예요. 케라티모는 똑같이 4개월치 안에 있는 성분이 똑같고 동일 함량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6만 원인 거예요. 그럼 거의 반값이잖아.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고 옆에 약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브랜드 차이?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판시딜은 동국제약에서 나온 거라 아무래도 모델도 쓰고 큰 회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브랜드 값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는 제일 헬스 사이언스, 요 펭귄 아시죠? 제일 파스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거고 안에 들어있는 이 모발에 관련된 핵심 성분이 똑같이 들어있더라고요. 동일 성분, 동일 함량으로 볼두민, 카필러스, 케라티모, 마이녹실 S, 모바렌, 케라시딜, 판시딜이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이라고 가격 비교를 다 해봤더니 케라티모가 가장 저렴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게 이 로게인이거든요. 근데 이 로게인도 60g짜리 3캔에 67,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녹실 S 이 약국에서는 이달의 베스트로 뽑혔어요. 43,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 동일 함량 들어있고 그리고 60g짜리 폼 3개 들어있고 이 용량이나 함량은 똑같은데 훨씬 얘가 싸다. 43,000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동일 성분, 동일 함량으로 로게인 폼, 카필러스 폼, 모바렌 폼, 마이녹실 폼, 미녹시 폼 이렇게 해서 동일 성분 동일 함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거는 뭐 한 개씩도 팔아요. 한 달 먼저 써볼래 하시는 분들은 뭐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약사님이 얘기해 주시길 요거 남자 여자 같이 먹고 발라도 된다. 요거는 하루에 3알씩 먹으면 되고 남녀 똑같이 요거는 남자는 2번 바르고 여자는 1번 바르는 거래요. 상담을 받아보니까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예뻐지려고 받는 관리랑은 또 다르게 40대, 50대 넘어가면서 갱년기를 전후로 해서는 좀 다른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겠다. 저도 이번 상담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앞으로 나의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선생님이 여기에 지방 보내주사도 놔주셨거든요. 근데 꽤나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3주 뒤에 텐세라 한번 해주신다고 오라고 해서 그 텐세라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여자들은 어쨌든 아무래도 탄력에 좀 집중해야 되고 남성분들은 좀 깨끗한 깔끔에 신경을 쓰시면 멋진 중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게 가지고 올게요. 안녕! 종이비